지금 구간이야말로 주도 섹터란 무엇일지 참 고민하게 합니다. 이분과 함께 해보시죠.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오는데 네. 오는 길은 괜찮으셨을까요? 시장이 안 좋아서 네. 그게 오는 길이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네, 날씨보다는.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오늘 옷 색깔이 좀 어둡긴 한데요. 그래도 좀 희망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시장 분석부터 들어가 봐야겠죠. 일단 미국발 악재가 좀 컸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대비 이 정도면 선방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저희는 지금 분할로 좀 그동안 낙폭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이럴 때는 저희는 어떤 전략이 좋아요? 물론 매매에 능하지 않다면 지금은 대기 구간, 관망 구간일까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미국 시장 오르는 만큼 같이 올랐으면 그죠. 덜 속상하겠죠. 네. 근데 항상 우리는 그래요. 빠질 때는 같이 빠지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을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어쨌든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에 뭔가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월요일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약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원래 빅테크가 강했죠. 미국에 있는 빅테크주들이 강했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었는데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그 반대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면을 잠깐만 한번 봐주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요. 그 미국에 있는 헤지 펀드들 같은 자금들이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냐는 건데 왼쪽은 빅테크입니다. 빅테크. 거의 2년 동안 위로 그래프가 쫙 올라와 있죠. 네. 그쪽으로 돈이 들어갔고 반대로 최근에 2년 동안 돈이 빠져나간 곳은 오른쪽은 스몰캡입니다. 최근에 러셀 2000 지수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중소형 지수. 그쪽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왼쪽으로만 몰려갔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빅테크들이 잘 못 가고 오히려 러셀 지수가 5일 연속으로 막 상승하는 신고가 흐름을 그리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뭔가 시장의 색깔이 약간 달라졌다라는 거였는데 안 그래도 빅테크가 이러한 자금의 이동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의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네요. 그죠? 네.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금리와 반도체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그 흐름에 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안 그래도 빅테크가 수급적으로 좀 뭔가 주춤한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이라는 노이즈를 만드니까 당연히 센티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리도 다들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9월 달에는 거의 연준에서는 100%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죠. 네. 그러면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혼란스럽다라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졌을 때 초보자분들은 매매가 발빠르게 이렇게 가능한 게 힘든 분들은 사실은 지금 오늘 정도는 좀 관망해보는 것도 이미 이제 장이 끝날 때가 다 돼가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항상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주도 섹터가 반도체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하이닉스가 버텨주면서 그나마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면서 지수도 거의 2900선 가깝게 올라갔었는데 이 주도주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지금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엎친 대표적으로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한테 좀 약간 뒤처지니까 후보한테 본인도 중국하고 아주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주도 섹터들한테 노이즈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쪽을 비중을 좀 높여놓으신 분들은 어제 오늘 상당히 좀 힘들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키는 이 종목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종목이고 TEL이라고 부르는 종목입니다. TEL이라고 부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7% 정도 빠졌었어요. 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중에 뭐 하이닉스도 어제 5% 빠지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9%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가 먼저 좀 멈춰줘야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들도 조금 다시 한번 반등의 빌미를 좀 만들지 않을까, 실마리를 풀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아직 TSMC 관련된 지금 숫자가 안 나왔죠. TSMC가 오늘 만약에 그 후반에 먼저 반전의 힘을 만들어낼지 그건 한번 봐야 되겠죠.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들어서 더 이상 힘을 못 내고 그래도 양봉으로 지금 시도를 하는 종목들은 꽤 있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올려놓지 못한다라면 당분간은 TE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반도체는 우리가 좀 체킹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하이닉스가 어제까지는 지금 60일선까지 안 내려왔는데요. 지금 검은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예. 네,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13% 정도, 12에서 13%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주도주가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빠지면 가격 조정이 특별한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으면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에서 21만 원 정도에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할지, 네. 그 부분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뭐 TSMC라든지 텔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좀 힘을 내준다라면 하이닉스도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한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지금 여전히 오늘 새벽에 끝난 판을 보시면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테크라든지 반도체 쪽은 빨간색이고요. 미국은 빨간색이 거죠? 안 좋은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도 우리가 뭐 ASML이라든지 지금 TSMC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우리도 그 부분은 좀 노이즈가 있고, 특히 사모펀드와 이 연기금과 투신의 이 매매 동향을 한번 어제 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사모펀드가 제일 왼쪽이고 오른쪽에 연기금과 투신이 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이 판 종목들을 보면 다 테크입니다. 테크고 반도체죠. 예. 한때 최근에 좋았던 테크윙, DI, 이스페타시스 다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그러면 연기금과 투신의 매도 규모가 코스닥에서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매도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일단은 매도 규모는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한번 연기금과 투신이 코스닥에서 순매도 규모를 뭐 수요일과 목요일 대비해서 줄이는지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줄인다면 아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매도는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고 계실 때 TSMC 실적이 또 나와서 말씀드리면 예상을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예상을 상회했고 한 5.4% 상회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가 지금 또 힘을 내고 있냐, 여기서 좀 셈법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TSMC 쪽에서 예상 상회 실적에 따라서 주가 반영을 시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미장 열렸을 때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ASML 같은 경우도 예상시 좋았지만 결국엔 밀렸었던 것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 때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넘버가 찍히는 쪽에 있어서도 투심 다시 올려 세울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렵네요, 팀장님.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 반도체 비중이 계산해서 좀 생각보다 많이 좀 만들어 두신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간밤에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내일이나 뭐 반등을 줬을 때가 저는 약간 살짝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덜어내는 쪽으로. 예, 덜어내고 대신에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는지는 이제 지금부터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는요. 지금은 온 증시가요. 트럼프 그렇죠. 키워드만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쪽이 진짜 잠시의 대피처일까요? 아니면 진짜 추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완벽한 무기 섹터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선거 때까지는 아마 그래요? 네,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트럼프가 공격하는 쪽은 선거 때까지는 계속 심리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리고 의외로 이미 기존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중간에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전기차가 보시면 그 부통령으로 지금 후보 지명이 된 분이 전기차는 뭐 사기꾼이라 그랬나요? 아무튼 뭐 그런 상당히 조금 좀 노골적인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부터 계속 빠질 거야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센티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트럼프가 공격하는 것은 선거 때까지는 불안할 수 있는 거고 바이든이 후보가 바뀌거나 아니면 바이든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포트의 일부분은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후보가 이제 피격을 당한 이후에 이 사진인데 이때부터 관련주들이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같이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뭐 테마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사이트에서 캡처한 건데 지금 정도라면 거의 끝났죠. 이 결과는 막판에 지금 몇 달 남은 상황에서 뒤집지 못하면 거의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 확진되면서 유세가 다 취소되니까 더욱더 그 심리가 조금 강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테크 섹터에서 트럼프 수혜주로 제가 이동이라고 해놨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업종들을 보시면 약간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다들 그런 업종입니다. 네, 산업재단이 진짜 맞아요. 강하네요. 산업재, 특히 기계, 에너지 뭐 이런 쪽이죠. 여기 조선, 그죠? 네, 건설, 에너지 다 그런 쪽이고 종목별로 보셔도 그렇습니다. 가장 위쪽만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석유를 시추하거나 가스를 시추하거나 할 때, 그다음에 LNG 터미널을 만들거나 할 때 많이 들어가는 피팅의 관이음새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 영역이 다 피팅 관련주입니다. 예. 아까 기관 투자가들이 반도체를 팔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판돈을 가지고 지금 들어온 쪽이 이틀 동안 이들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들어왔을 때 가격대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 깨지면 나도 좀 일단은 한번 팔아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를 하되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당분간은 이쪽이 거기를 지지력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선거 때까지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들이 피팅이 있고 또 하나는 보시면 사실 평소에는 별로 관심 없는 영역인데요. 세아제강과 휴스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강간 쪽이거든요. 예. 이것도 기름 파낼 때, 네, 구멍 뚫을 때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가 또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미 플레이는 이미 이번 주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기존에 있던 것들을 팔고 이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위에 있는 차트는 노블이라는 회사인데요. 노블? 미국의 오일과 가스를 시추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네.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 흐름 보시면 거의 한 10% 가깝게 올라오고 있고 반대 진영에 있는 종목을 한번 보시죠. 네. 태양광 같은 신재생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계속 공격하는 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기간 안에 극명하게 지금 수익률이 갈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래쪽 많이 빠졌다고 지금 관심 가질 영역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잘 공부를 해뒀다가 숨고르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노블이라는 기업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잭업 리그라든지 드릴십이라든지 심해에서 바다에서 뭔가 시추해내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미 미국에서도 트럼프 때문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관련된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러면 피팅과 밸브 관련된 기업들 오늘 여기서 화성밸브였나 어떤 종목 상한가를 간 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시간이. 네네네. 예.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상한가를 먼저 지금 갔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 저는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장품, 음식료, 전력기기 이런 것들은 연초 대비해서 100%에서 몇백 프로 오른 종목들 많죠. 예. 그것들은 실적에 대해서 숫자만 약간 노이즈가 나와도 고점에서 되게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심리적으로 네, 좀 편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연초 대비해서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죠? 네. 근데 화성밸브는 좀 올랐는데 오늘 또 올라버려서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들 중에서도 태광과 성강밴드는 최근에 화요일과 수요일 다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태광과 성강밴드 조정 받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공부해볼 기회가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강간 쪽 잠깐 한번 보면 강간도 마찬가지죠. 이게 3배입니다. 3배.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영업 이익 대비해서 PER이 밸류에이션이 3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들 기업들은 원래 안 비쌉니다. 원래 안 비싼데 그래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시추 관련된 부분 규제를 확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관들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는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또 여기에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대왕고래 관련한 얘기가 또 한 차례 불었었기 때문에 재료 강도가 더 컸는데 사실 트럼프 수혜단으로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현재 매수 물줄기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쪽이 있어요. 본업으로 오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트럼프 효과로 오르는 것 같은 쪽이 건설이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어떨까요? 네. 건설은 이제 금리가 최근에 이제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사실 건설은 아무도 안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엔터 오르는 거 보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안 쳐다보면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건설도 좀 약간 그런 성격이 있죠. 근데 건설 업종의 일부 지표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16주 연속 오르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주택 매매 지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증가율도 좋아지고 있고요. 착공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같은 몇 개 지표는 아직도 좀 부진하긴 한데
최악보다는 지표들이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금리 인하의 모멘텀과 함께 같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업종도 좋고요. 그다음에 건설은 또 재건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네. 이슈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적도 있고요.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은 실적도 있는데 과거에 우크라이나의 철도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트럼프는 되자마자 지원 안 한다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면 끝나는 거죠 전쟁은. 그러면 이제 재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과거에 뭔가 좀 이력이 있는 종목들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건설부터 뭐 건설 이란 관련된 기업들 건자재까지도 충분히 지금은 좀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 좋습니다. 확실히 좀 그쪽 레퍼런스가 있는 쪽에 있어서 압축해주는 전략까지 언급 주셨으니까요. 챙겨봤습니다. 건자재까지 좀 폭넓게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얘기 나눴고요. 지금 어디서 비중을 줄이고 어디서 비중을 늘려야 할까에 있어서 여러분 힌트 찾으셨길 바랍니다. KB증권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